자, 여러분, 서울의 심장부, 광장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, 그런 거 있으시죠? 빈대떡, 마약김밥. 그 활기 넘치던 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신뢰 붕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유명한 시장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 반복되는 논란들, 그 실체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노점 5곳 중 무려 4곳에서 불친절과 강매를 경험했다. 이게 최근에 한 유명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나온 말이거든요. 아니 이게 그냥 운이 나빴다, 한 사람의 불운한 경험이다, 이렇게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이건요, 광장시장의 신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K관광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최근에 또 터진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점, 즉 반복된 기만의 역사를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바가지 요금, 돈의 문제가 아닌지, 또 왜 그동안의 약속들은 다 소용이 없었는지, 마지막으로 이게 K관광 전체에 어떤 위기를 겨주오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꼭지입니다. 또다시 터진 논란. 광장시장이 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? 과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중의 분노에 이렇게 불을 지핀 건지 가장 최근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이 유튜버가요, 시장 노점을 5군데를 돌았는데 그중 무려 4곳에서 진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물건 억지로 사라고 하고 가격 좀 비싸게 받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.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위생 문제까지 영상에 포착됐다는 거예요. 이러니까 논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반복된 기만의 역사. 근데 있잖아요, 진짜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게 뭐냐면요.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무슨 연례 행사처럼요. 광장시장 논란은 계속해서 정말 지겹도록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. 2023년 11월 그 유명했던 빈약한 모듬전 사건 기억나시죠? 그걸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메뉴 바꿔치기가 있었고 4월에는 심지어 믹스 사기까지 등장합니다. 이게 보면요,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? 그 시작은 바로 2023년에 이 빈약한 모듬전 사건이었습니다. 한 여행객이 영상을 올렸는데 아니 15,000원짜리 모듬전이라는데 전이 진짜 몇 조각 있지도 않은 거예요.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요.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였냐면 상인이 카드 결제도 안 된다고 거부까지 했다는 거죠. 이때부터 사람들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더 황당한 수법이 등장합니다. 바로 메뉴 바꿔치기. 이게 뭐냐면요, 손님은 분명히 8,000원짜리 찹쌀순대를 시켰어요. 그런데 상인이 자지 맘대로 10,000원짜리 순댓고기 모듬을 턱 내주면서 10,00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, 주문하지도 않은 걸 주고 돈을 더 내라니. 이건 명백한 사기죠. 그리고 대망의 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사건이 터집니다. 상인들이 막 섞어 이러면서 손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는 즉석에서 가격을 새로 만들어서 원래 가격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수법이었죠. 네, 심지어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2배 가격을 부른 겁니다. 자, 근데 이 문제의 진짜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이런 기만적인 상술이 외국인 관광객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, 내국인한테도 똑같이 행해졌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저 상인 하나가 문제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시장 전체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돈보다 더 큰 문제,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. 지금부터는요, 이 사건들이 왜 단순히 몇천 원, 몇만 원 바가지 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말 소중한 자산인 신뢰, 그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우리가 K-드라마, K-팝 같은 K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아주 친절하고 세련된 한국의 이미지예요.
판타지죠. 그런데 오른쪽은요? 일부 관광객들이 광장시장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. 이 엄청난 차이, 이 괴리감 속에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좋은 환상들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. 어떤 네티즌 분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. 이건 K 콘텐츠가 수십 년 동안 애써서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를 고작 단돈 몇천 원에 팔아넘기는 짓이다.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?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적 자부심이 정말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당연히 온라인이 들끓었죠.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. 단순히 화가 난다는 분노가 35%.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부끄럽다는 반응이 45%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. 단순히 화를 내는 걸 넘어서서 나라망신이라는 그런 깊은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 이야기, 공허한 약속입니다.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겠다는 약속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? 그런데 과연 현실이 정말 변했을까요? 그래서 나온 공식 대응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음식 양을 정확히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를 하겠다. 손님인 척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겠다. 그리고 걸리면 처벌을 강화하겠다. 와, 말만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하고 강력해 보이죠? 뭔가 이번엔 진짜 바뀔 것 같고요.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 모든 약속들, 그냥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, 빈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. 현장에서는요,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그 증거입니다. 정량 표시제 시행하는 곳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. 상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바로 그 뒤에도 메뉴 바꿔치기는 계속 일어났습니다.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했는데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이 뿌리 깊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똑똑히 증명된 셈이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꼭지입니다. K관광의 위기.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사기의 진짜 비용, 우리가 정말로 잃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표가 지금의 이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한쪽에서는 K 콘텐츠가 한국은 세련되고 품질 좋고 친절한 곳이라는 환상적인 약속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K 관광의 현실이 바가지, 불친절, 사기로 그 약속을 대놓고 배신하고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의 위험한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한국 관광 전체의 신뢰도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이제 이건 더 이상 광장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, K 브랜드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,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K 콘텐츠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온 멋진 환상, 과연 일부 K 관광의 이 혹독한 현실 앞에서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인가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